그렇죠? 5번 문제 볼게요. 등비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더라고 했지? 엄마한테 전화 받아. 응? 수업 중에 전화 받으면 엄마가 실망할걸? 너 왜 수업 중인데 전화 받니? 라고 할걸? 학원인 거 모르잖아. 그래? 급한 거 같으면 받아봐. 등비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이게 뭐겠어요, 이게? 12번째 항을 두 번째 항으로 나눴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자, 두 번째 항이랑 12번째 항은 10칸 이동한 거지. 그러면 공비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10개라고 생각하면 돼. 이 값이 R의 10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플러스 A3분의 A13 옆에 있는 거랑 다르게 생겼는데 다른 값 같지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칸이 차이가 나는 거지. 이 값도 뭐가 되겠어? 공비의 10제곱이고 그 다음 값도 마찬가지죠. 이 값 역시 10칸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R의 공비의 10제곱인 거예요. 자, 얘를 다 더한 값이 20이래. 자, R의 10제곱이 몇 개입니까? 10개죠. 10 곱하기 R의 10제곱. 얘가 20입니다. 자, 따라서 R의 10제곱이 2인 거죠. 자, 구하는 값은 50항을 30항으로 나눈 값이에요. 자, 20칸인 거지. 공비 몇 개? 20개. R의 20제곱. 그러면 얘가 2니까 이거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거죠. 4. 6번 A에는 등비수열이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런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얘를 구하라는 건데 등비수열을 나타낼 때는 첫째 항과 공비를 이용해서 첫 번째 항은 A라고 하고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이라고 하면 되죠. 세 번째 항은 그러면 AR 제곱이 되고 얘는 AR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하는 값이 이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우리는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등비수열은 항상 공비 가지고 내가 뭔가를 생각해낼 수 있으면은 그게 가장 좋단 말이야. 자, 지금 얘랑 얘를 비교를 했을 때 세 번째 항이잖아요. 첫 번째 항에서 두 칸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를 곱한 거죠? 이거는 R의 제곱으로 곱한 거예요. R의 제곱을. 자, 두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 역시 어때요? 마찬가지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6에서 18 됐다라는 것은 이게 얼마를 곱한 거예요? 3을 곱한 거죠. 즉 우리는 R의 제곱이 얼마다?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하는 값을 봐봐. 자, 구하는 값은 다섯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인데 여기 있는 식에서 두 칸씩 이동한 거니까 r 제곱을 곱한 값이랑 어때요? 같죠? 자, 18에서 3을 곱하면 얼마지? 답은 54. 여기 개념 정리 한번 지울게. 그 다음에 7번. 자,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 이 녀석이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거야. 등비수열. 자, 이 수열의 첫 번째 항은, 첫째 항은 3입니까? 예입니까? 첫째 항은 뭘까요? 이 수열의 첫 번째 항. 3 같아요? 얘 같아요? 자, 얘를 우리가 어떤 수열이라고 했을 때 이 수열을 BN이라고 하잔 말이야. 이 수열을 BN이라고 하잔 말이야.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고 세 번째 항, 이거는 11번째 항, 이거는 12번째 항입니다. 자, 항의 개수가 지금 3하고 40 사이에 10개가 있죠. 12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12번째 항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뭔데요? 이건 뭔데요? 자, A1은요. 얘는 이 수열의 첫째 항이 맞는데 이 수열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첫째 항이 아니고 두 번째 항인 거죠. 두 번째 항. 그지? 자, 얘가 등비수열일 때 구하는 값이 이제 이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A2 곱하기 A4. 자,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공비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공비를 계산하지 않고 이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그러면 이렇게 곱한 값이랑 이렇게 곱한 값이 같아요. B1하고 B11을 곱한 값하고 B2하고 B11을 곱한 값이 같아요. 자, 수열이 있을 때 이게 등비수열이면 양 끝쪽에서부터 곱한 값, 그지? 한 칸 줄여서 곱한 값, 또 한 칸 줄여서 곱한 값, 이 값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자, 왜 같냐? B1을 여기로 나눠보면 얘가 되죠.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공비죠, 공비. 자, B11을 나눠보면 얘가 되죠. 이것도 얼마가 돼요? 이것도 뭐가 돼요? 이것도 공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값은 같은 거예요.
얘에서 공비를 곱해서 얘가 되고 얘에서 공비를 곱해서 얘가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한 값이나 얘랑 얘랑 곱한 값이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한 값도 같겠죠. 그치? 여기 뭐가 있겠어? A, O. 이렇게 곱한 값도 똑같은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값은 뭐랑 같죠? 3 곱하기 40이랑 같은 거죠. 120. 이해가 됩니까? 네 번. 자, 그 사이에 n개의 숫자를 넣어가지고 자, 어떤 수열을 만들었는데 얘가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했어요. 등비수열. 그리고 이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했습니다. 공비는 R. 자, 이 수열을 DN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고, 이게 세 번째 항이고, 그죠? 자, 항의 개수를 세보면 여기가 지금 n개거든. n개. 양쪽에 하나씩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죠. 그러면 마지막 512는 n 플러스 2번째 항이다. 자, 그래서 공비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n 플러스 2번째 항이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거? n 플러스 1번 곱한 거죠. 자, 얘가 지금 512가 되고 이게 2가 되니까 (512는) 2의 9제곱이거든. 2의 9제곱. 자, 그래서 R에 n 플러스 1제곱이 2의 8제곱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R이 자연수라고 있기 때문에 공비가 자연수. R은 2가 되고 N은 얼마? 7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단순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2의 8제곱이라는 값은 4의 4제곱과도 같죠. 4가 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R이 4가 되고 N 값이 3이 됩니다. 자, 또 되잖아, 그지? 뭐 16의 제곱도 되죠. 이때는 R이 16이고 N 값이 2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n 플러스 r이 가장 작은 거. 얘는 9고 얘는 7이고 이게 18이니까 자, 최소값은 7 되겠죠. 이게 최소값 되겠죠.
9번. (9번은) 이게 조금 심한 내용인데 선생님하고 같이 하는 거는 쉽게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N이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이 등비수열은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죠. A 곱하기 R에 n-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수열이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수열이냐? 얘를 가지고 만든 수열입니다. 얘를 가지고 만든 수열.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BN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BN이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BN이라는 수열이에요. 얘가 n번째 항이 되는, 얘가 일반항이 되는 수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유는 얘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지.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7 곱하기 AN 얘가 되고 플러스 n 플러스 1번째 항은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어서 얘가 됐죠. 자, 얘랑 얘랑 어떻게 더하냐? R에 n-1제곱으로 묶어가지고 7A랑 AR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정리했더니 B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BN이라는 수열 역시 얘가 첫 항이 이게 B1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가 뭐니? 공비 등비수열이 맞단 말이야. 등비수열. 자, 요 공비가 2라고 했죠? 공비가 2라고 했고 R이 2인 거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8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7A 플러스 R이 2니까 2A 요게 얼마? 18이라고 했죠. 그럼 9A가 18 되니까 A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A2는 요 등비수열의 두 번째 항을 구합했죠. AR을 구합했죠. 자, 정답은 얼마? 4가 되겠다. 4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 등비 중앙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등차 중앙이라고 배웠죠. 뭐였습니까? 등차 중앙이? 중앙이라는 말이 가운데에 있는 항이라는 뜻이었다, 그지? 자, 등비수열에서 가운데에 있는 항을 우리가 등비중앙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붙여준 이유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이겠지. 자, 이렇게 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AN이 등비수열. 자, 그러면 등비수열은 두 이웃탄항의 비율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은 거죠. 두 이웃탄항의 비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저 두 값이 같은 거죠. 자, 그럼 이제 곱해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봐.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 말은 이런 말이지. 양쪽에 있는 항을 곱한 값은 가운데 있는 항이 뭐랑 같다? 제곱이랑 같다. 요걸 우리가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죠. 요 가운데 항은 얘를 등비중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A, B, C라는 연속하는 세 등비수열이 있을 때 자, A, B, C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얘기입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성주, 어떻다는 얘기지? 양쪽에 있는 값을 곱한 값이 가운데 있는 녀석의 제곱이랑 같다. AC가 뭐랑 같다? B 제곱이랑 같다. 또는 자, 이 세수를 A 그리고 AR 제곱 이렇게 둘 수 있다는 얘기죠. 세수를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등차수열에서 그려졌듯이 등비수열에서도 등비중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10번 문제 가볼게. A는 등비수열, 이렇게 나와있고 두 번째 게 중요한데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얘가 뭔가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A2 곱하기 A4. 자, 저 둘의 가운데 항이 있죠? 가운데 항이 뭡니까? 세 번째 항이죠? 그치? 그러면 이 둘을 곱한 것은 뭐랑 같다? 세 번째 항의 제곱이랑 같다 이거지. 자, 따라서 세 번째 항이 제곱하면 3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인데 자,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거든. 모든 항이 양수 AN이 0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래서 A3은 6밖에 안 돼. 자, 그럼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얘가 6이면 요게 얼마죠?
12가 되는 거죠. 더해서 18이 되니까. 다섯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두 번 곱합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10이고 이게 6이니까 r 제곱이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 얘기지. 자, 이때 구하는 값이 아홉 번째 항을 구하라고 했어요. 아홉 번째 항을. 자, 아홉 번째 항은 내가 이거 세 번째 항으로 구하면 세 번째 항에서 공비를 몇 번 곱한 게 돼? 6번 곱한 게 됐죠. 그죠? 6칸이니까. 자, 여기 지금 6이고, 자, R이 6제곱은 R의 제곱에 2의 몇 제곱? 세제곱. 자, 계산하면 8, 6, 48이 되죠. 성주는 깼고, 성주는 깼고. 수빈이 엄마 목소리 듣고 잠 좀 깨지 않았어요? 응? 엄마가 약간 그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니? 엄마가 보인다. 자, 전화는 안 해도 메시지 됐어. 메시지만 했어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는데, 딸의 착각이라고 엄마를 속일 수 있다. 이건 딸의 착각. 엄마의 착각도 있던데 딸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그런 거. 엄마의 착각. 자, 11번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13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세수가 있는데 등비수열을 이룬단 말이야. 그러면 자, 그 세수가 바로 이런 수란 얘기죠. 이런 수. 이런 수. 또는 그 세수를 우리가 이제 A, B, C라고 둔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이고요. A, B, C가 곱이 27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A, B, C가 등비수열을 이루면은 이게 성립하는 거야. 이거. 그죠? AC가 B 제곱이랑 같다. 자, AC는 B 제곱과 같기 때문에 자, 바로 이 값이 어떻게 돼? 이 값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B의 세제곱 되죠. 여기 27. 자, 따라서 B가 3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가 3이면 C는 공비를 곱한 거, A는 공비를 나눈 거. 이렇게 되는 거지, 세수가. 자, 요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양변에 R을 곱해서 3 더하기 3R 더하기 3R 제곱. 요게 13R. 자, 방정식을 풀게요. 3R 제곱 마이너스 10R 더하기 3이요.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치? 1, 3, 3. R 플러스 3. 3R 더하기 1. 얘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야지. 지금 마이너스 10 나오지? 자, 그래서 R은 3또는 3분의 1 되는데 3일 때나 3분의 1일 때나 순수만 바뀌지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R이 3일 때는 세수가 1, 3, 9 이렇게 되고요. 3분의 1일 때는 9, 3, 1 이렇게 되죠. 세수가. 순수만 다르고 숫자에는 차이가 없죠.
자, 이 중에서 가장 큰 수라고 했으니까 가장 큰 수는 9라고 하면 됩니다. 자, 12번. 12번이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세 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죠. 자, 세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 근데 얘가 등비수열이 되면 바로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양 끝값을 곱한 게 가운데 녀석의 제곱을 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가? 이 값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 값을 딱 물에 들어오는 값이 있죠. 자, 얘가 뭐랑 관련이 있죠? 저 값이 세근의 뭡니까? 곱이죠. 자, 세근의 곱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얘가 되거든. 부호 조심하고 64입니다. 자, 그런데 오는 알파, 베타, 감마이면서 베타의 세제곱 되는 거죠. 얘가 베타 제곱. 64는 4의 세제곱이거든. 베타가 4가 나오는 거죠. 베타가 4. 자, 베타가 뭐예요? 베타. 근이잖아요. 근. x가 근이 4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이지. 자, x에 4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64 마이너스 16k 더하기 224 마이너스 64. 요게 이제 제로가 돼. 자, 64는 사라지고 16K가 얼마? 224가 되는 거니까 K 값을 구할 수 있죠. 자, K는 14 이렇게 되나? 14 이렇게. 쉬었다 합시다. 자, 졸리면 지금 자. 고. 선생님 올 때 깨워줄게.